요즘 이 급락장에서 좀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꿈틀꿈틀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게 왜 이럴까? 아직까지 보면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완전히 추세가 좀 반전될 수 있는 그 근거로 보는 이 실적의 어떤 상향, 이거는 언제쯤 찾아올까요? 올해는 2차전지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해는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이 불가피하고요. 유럽도 우리 업체들이 올해 신규 모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장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대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ESS 시장인데 이 ESS 시장도 아직 공장들이 완전하게 마련이 돼서 쭉쭉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올 연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플랫 내지는 아주 안 좋았던 게 좀 개선되는 이런 정도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ESS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부분까지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의 이런 성장폭이 큰 게 지금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안 좋은 장세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곳곳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이 쓰지 않는다, 어떤 규제를 좀 강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난번 어떤 열풍이 불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특히 ESS 분야. 그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서 뭐 특별하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르죠.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뭐 그런 걸 풀겠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없어 보입니다. 뭐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을 견제하자는 게 미국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치권의 가장 핵심 아젠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요. PFE 규정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해외 우려 집단, 예전에는 FEOC라는 규정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비중국산 비율이 계속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ESS 쪽에.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불가능하게 지금은 막혀 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게 이제 풀릴 가능성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에도 IAEA가 생겼는데 세부 규정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어떤 강력한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도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날개를 달게 되는 거라서 그 규정을 좀 잘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렇게 없었다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뭐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큰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50에서 60%가 자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국. 국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중국을 견제하자는 게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물론 이머징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유럽과 미국 또는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한국의 업체들이 이제 충분히 생존해 나갈 룸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생산했던 그 3원계 이거보다 이제 LFP형 배터리가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이제 보여줬던 어떤 데이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각형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했었잖아요. 이 양산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LG는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SDI는 올 연말에 미국 공장에서 이제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SK온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ESS는 당분간은 이 각형 LFP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이 LFP 쪽에서도 이제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 LFP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고난도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 아니죠. 가격 경쟁력 이슈인데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낮죠, 당연히.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미국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차츰 올려가면 이게 유럽에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다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유럽 ESS 시장을 중국이 그 점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하고 비율이.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배터리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네, 그 상황은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변하기 어렵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지금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뭔가의 어떤 세부적인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ESS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네. 사실 유럽 쪽의 배터리 관련해서 그 한국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단가 면에서 경쟁이 좀 안 되는데 만약에 중국 업체들도 그런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유럽에 시설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가격 경쟁력이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비슷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이 참 헷갈려요. 완전히 비슷해지지는 않겠죠. 워낙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중국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싸긴 쌀 건데요. 근데 이제 확 좁혀지겠죠. 좁혀진다. 네, 확 좁혀져서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핵심은 그 유럽에서 중국 기업들도 유럽에다 증설을 해라.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라.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역내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이제 LFP는 좀 쉬운 거라고 말씀하셨고 원래 삼원계 쪽이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LG 엔솔 같은 이 우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 이거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그 특허를 다 쪼개봐야 돼서 저희가 뭐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삼원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했죠, 중국 네. 업체들보다. 근데 지금은 삼원계에서도 중국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예, CATL이 워낙 그 또 많은 R&D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서 중국이 아직 제대로 그 자기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 못한 특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특허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우리 셀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중국 내에서는 하지를 못하고요. 중국 외에서 이제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차단하는 아예 차단하거나 또는 이제 로열티를 얻는 뭐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런 특허 소송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거는 계속 격화가 될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그 상당히 좀 도움을 좀 주게 될 걸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건 기술적으로 우리 업체들 아니면 어렵다 이런 특허들은 당연히 이제 그 업체들이 그걸 해외에서 이제 접근하려면 로열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야 될 겁니다. 네. 지난번 인터배터리 데이가 있었을 때 의외로 좀 너무 조용하게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특히 그 전고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요란벅적지근할 뻔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을까? 사실 삼성 SDI의 양산 시점 관련해서도 세계 관심이 컸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항상 이제 뭐 그런 외부 행사를 하면 뭐 주가가 움직이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업황이 되게 좋을 때 얘기입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알파를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다. 그럼 주가들이 많이 반하죠. 근데 지금은 업황이 좋은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업황이 좀 좋아져서 체감이 되는 건 내년부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세간에 이모을 거는 그런 이제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어쨌든 이것도 역시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경쟁인데 아직은 시장이 이게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업체들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죠. 네. 그러나 이 전고체 배터리도 우리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그래요? 어렵고 이미 중국은 올해부터 반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용화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시장이 크게 열린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네. 그게 이제 좀 앞서 있는 게 어쨌든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좀 앞서 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일단 상용화가 부분적으로는 시작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서 하기에는 한 2, 3년 더 걸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의 어떤 게임 체인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만한 아이템으로 좀 비중을 크게 봐도 됩니까?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0%를 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활성화된다 해도. 워낙 왜냐면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아주 니치 마켓에서 이제 되는 비즈니스라서 이제 이게 완전히 뭐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삼성 SDI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 전 글로벌 수준에서 가장 탑티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 SDI한테 미친 영향은 좀 꽤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근데 그거는 매스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어떤 기업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게 되고 어떤 시장이 나오게 될 건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SK온과 관련해서는 그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무 상태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위험하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뭐 국내 입찰 물량 50%를 땄다고 하는데 이 SK온의 이 경쟁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렵죠. 어렵죠. SK온은 지금 미국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뭐 유럽에도 했지만 근데 미국의 EV 전기차 쪽이 굉장히 스케일 다운되면서 ESS로 전환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늦었죠. 늦어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후발주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나 SDI는 뭐 특히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ESS 영업을 했잖아요. LG는 또 그만큼 큰 캐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SK가 좀 늦어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뭐 이게 어떤 뭐 생존의 위기다 뭐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많이 좀 그런 리스크는 낮춘 거는 같은데 이게 뭔가 뚜렷하게 확 회복이 된다 이런 모습을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